오늘은 그 단독주택을 수리하고 보수를 하고 인테리어를 할 때 알아야 될 부분 중에서 5가지를 갖다가 꼭 알고서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5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건물의 이제 구조, 건물 구조, 벽이 튼튼하냐, 바닥이 튼튼하냐, 그 방수는 잘 되어 있느냐, 바닥에 그 난방이나 설비, 냉온수, 하수도는 괜찮으냐, 지붕이 무너지지는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빈 보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기역재 바깥으로 넣을 것이냐, 안쪽으로 넣을 것이냐, 이런 것도 또 고민을 또 해야 돼요. 인테리어 할 때 그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항상 이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난방이에요. 설비, 난방, 냉온수. 설비는 그 난방이 있고 냉온수가 있고 하수도가 있고,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르다가 보면 옛날에 쓴 관들은 이제 동관들을 많이 썼어요. 동관들을 많이 써서 이 동관을 용접을 할 때 용접되는 부위가 불을 먹게 되면 약해지니까 그 약해지는 부분에서 터짐 현상이 나서 누수가 발생이 되고, 난방 같은 경우도 동파이프 배관을 많이 해놔서 이음새 부분에서 그냥 하나가 이렇게 만약에 밴딩을 해서 꺾어 갖고서 끝까지 갔다고 하면 좀 덜 그런 현상이 나겠지만, 지금 20년에서 30년 그 사이 된 거, 15년, 짧으면 15년 이렇게 된 그 건물들은 대부분 동관으로 해놓은 데는 이 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거랑 같은, 폭탄을 밑에 깔고 안고 그렇게 사는 거랑 똑같은, 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걸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가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그걸 보고 이제 내부 간선 작업이라고 하는데, 전기선을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보면 안쪽에 뜯어보고, 콘센트를 뜯어보고, 스위치선 이런 것들을 다 뜯어보면 안쪽에 선이 딱 붙어서 녹아 있어요. 선 자체가 이렇게 녹아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 가끔 보잖아요. 뉴스나 이런 데서 가끔 보면 재래시장이나 오래된 구옥이나 이런 집에 보면은 화재 사건이 나면은 그 화원이 뭐냐면 대부분 보면 전기 누전의 합선에 의한 그 화재야. 그래서 오래된 전기도 굉장히 그 위험 요소를 많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전기 간선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옛날 전기들은 그 분전함을 보면 콘센트 차단기라고 해요. 전기가 누전이나 합선이나 이렇게 잘못됐을 때 차단기가 뚝 하고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게 메인에 하나만 있다는 거지. 메인에 하나만 있고 나머지 3개에는 일반 스위치 형태의 그런 그 차단기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차단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지. 요거를 이제 바꿔줘야 된다고. 하나마다 그 메인 차단기는 그냥 일반 차단기 배선용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3기 차단기는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로 바꿔줘야 돼요. 누전 차단기로 바꿔줘야 돼. 누전 차단기가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자꾸 이제 치매기가 이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해들 하시고, 누전 차단기로 이제 바꿔주고, 내부 전기선을 이제 다 바꿔주고, 또 하나, 옛날 집들은 보면 내가 간간히 도움이 될 만하신 분들은 이제 도움이 되시고, 그 공사를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하고자 하시는 그 소비자분들도 보시면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한번 해주시라고. 그러면 약간의 좀 도움이라도, 요만큼의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이 촬영을 해서 지금 올리고 하니까 끝나고 나면 구독 같은 것도 좀 해주고 그래. 남들 보니까 이렇게 구독 같은 거 많이 눌러주고 그러더만, 나는 구독이 하나인데 그 구독 누가 했는지 알아? 그 구독도 내가 누른 거야. 내 영상에 내가 구독 누르고 내 영상에 내가 좋아요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각박하고 이러면 돼? 서로 돕고 살고 세상 뭘로 살아? 다 정으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눌러주고 이렇게 주고 해야지 뭐 내 거 뭐 보고서 구독도 안 눌러주고 그러면은 이거 좀 거시기 한 거잖아. 이거 그런 것도 좀 눌러주고 그래. 그래야 뭐 좋다고 젊은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까지 얘기했어 그러고 어디까지 얘기했다고? 전기 그 내부 간선 딱 거시기 뭐야 분전함 이것도 바꿔주고 전기선도 될 수 있으면 싹 바꿔주고 또 하나 옛날 전기들은 접지가 없어요. 접지가 뭐냐면 그 전기선 콘센트에 보면은 녹색 선이 있다고. 녹색 이 녹색 선을 콘센트에 꽂아서 바깥쪽으로 빼서 땅바닥으로 접지봉을 묻어서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전이나 합선 같은 게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선을 타고서 밑으로 전기가 흘러서 땅바닥 안으로 스며들어요. 스며들어서 이게 지금 그 위험 요소를 없애주는 게 이 접지야. 접지가 있어야 그 가전제품도 오래 쓰고 사람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특히 어린애들이 있는 집은 무조건 접지가 있어야 돼. 어린애들이 있는 집은 젓가락을 갖다가 막 꼽잖아. 막 콘센트 같은데 이렇게 여기 꼽잖아. 이렇게 딱 꼽아. 위험하단 말이야. 그때 접지가 작용을 해주고 누전 차단기가 떨어져 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 집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전기를 들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단열이에요. 단열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물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우리가 건물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 단열에 대한 비중은 사실 눈에는 안 보이고 실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큽니다. 왜 크냐면 난방하고 그 샤시를 다 바꾸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그 내부에 대한 온도가 기존이 예를 들어서 20도에서 우리가 내부 온도 보면 20도, 25도, 26도 그 가정집 안에는 이런 게 다 형성이 되잖아요. 이 정도가. 너무 또 넘어가면 덥고 너무 내려가면 또 춥고 그래. 그래서 20도에서 25도, 26도가 가장 적정한 온도라고 내가 본다고. 사람은 약간 춥다 싶게 그렇게 살아야 건강해진다고 그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단열 부분은 그 2도에서 3도 정도가 첫 번째 이 곰팡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결로 부분에 대한 거하고 단열이 그 샤시하고 난방을 새로 해주게 되면 내부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20도였다. 샤시를 바꾸고 난방을 새로 하면은 20도에서 한 3도 정도가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해버리는 거지. 영어로 뭐 업되는 거야. 업데이트가 뭐야? 맨날 그 우리 핸드폰 보면은 그 업데이트 나오잖아.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런 줄 알아. 업이 되는데 이 업이 돼버리면은 단열을 만약에 안 해주면은 기존의 이제 벽, 세면 콘크리트 벽은 이런 벽 있잖아요. 이런 벽이 그저 뭐냐고 원래는 20도 정도였었는데 20도 정도였던 벽이 단열을 해주고 그 난방을 해주고 샤시를 교체를 해주면 3도에서 4도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 24도가 된단 말이야. 기존의 벽은 몇십 년 동안 20도에서 적응이 됐었는데 나 갑자기 24도래는 23도는 온도가 올라가서 딱 갖다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의 온도랑 다 그런 거는 아니야.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깥에서 그 찬 기운이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는 부분이 더운 부분이 닿으면 이 벽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결로가 생기겠지. 결로가 생기는 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약간 요게 이제 물이야. 요게 물인데 나는 삼다수만 먹어요. 삼다수만 먹는데 물이 생기면 어떻게 돼? 결로가 생겨갖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물이 생긴단 말이야. 물이 생기면 어떻게 돼? 젖는다는 거지. 이 습기가 생겨버리면 이 물 자체 가만히 있어봐. 자, 우리가 이제 좀 얘기해볼게요. 이게 도배지야, 도배지.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세월이 좋으니까 그 도배지도 이제 그 안쪽에는 다 그 좋은 그 보양지 뭐 초배지 이런 게 나오니까 다 이렇게 좋은 걸 썼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신문지 갖다가 안쪽에 다 쓰고 그랬거든.
이게 이제 도배지라고 치자고. 요거를 초배지를 쓰고 이제 거기에다가 도배지 붙여갖고 도배를 하고 그랬지. 이게 이제 안에 초배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온도 차가 나면은 결로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찢어지지. 찢어지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에 초배지에 이제 물기가 생긴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이 물기가 딱 생기면 어떻게 된다? 물기가 생기면 얘는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고. 자, 붙었어. 결로가 생겨갖고서 나는 삼다소만 먹어요. 물기가 생기면 이게 어떻게 돼?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지. 그래서 얘가 그대로 마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오줌 싼 것처럼 노랗게 된다. 노랗게 되면 어떻게 돼? 보기 싫지. 집 내부에 오줌 싼 것도 아니고 뭐 노랗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사실 보기 굉장히 안 좋아. 그대로 말라서 노랗게 되면 그나마 또 다행이야. 이게 또 어떻게 된다? 마르면서 환기를 또 안 시켜주면은 이 안에서 곰팡이가 잘잘잘잘 이제 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천식 있는 노인네나 어린애, 아토피 있는 어린애, 이런 애들한테 그냥 그 곰팡이균이 공기에 있는 이거랑 접촉을 해갖고서 아주 나쁜 곰팡이균이 돼갖고서 사람 호흡기를 침투해갖고서 이런데 막 들어가갖고서 그 병 나고 그러면은 병원만 돈 버는 거거든. 될 수 있으면 병원하고 경찰서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좋아. 사람이. 뭐 가고 싶어 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뭐 안 가면 좋거든. 그러니까는 이 결로 단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열에 대한 부분은 누차 강조해도 나쁘질 않아. 단열은 어떤 단열, 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도 하겠지만은, 이 단열은 요즘은 뭐 로이 단열재, 무슨 그 열반사 테이프, 뭐 이런 것도 뭐 좋고 그런 것도 다 사실 좋기는 해요. 대신 상황에 맞게 써야 돼. 이 아파트라는 구조하고 오래된 단독하고 빌라라는 이런 구조는 완전히 구조물이 달라. 구조물 자체가 달라서 이 오래된 단독하고 빌라는 공사를 할 때 그 현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맞게 맞는 자재, 맞는 철거, 맞는 마감, 이것들을 갖다가 공사를 거기다가 해줘야 됩니다. 아파트 공사하는 것처럼 그냥 여기다가 아파트는 공사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그냥 그대로 이대로 하면 돼 라고 했다가 망한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파트하고 오래된 단독주택하고 빌라는 공사가 하늘과 땅 차이야. 왜? 구조물이 다르다. 처음에 집을 질 때 공구리 건물하고 벽돌로 진 게 다르고, 마감을 떨어뜨린 자체가 달라요. 벽 두께가 다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벽의 건물의 강도가, 벽 강도가 280 강도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바닥 강도는 뭐 220에서 뭐 230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벽돌로 진 집들은 강도를 논할 수가 없어. 벽돌을 치장을 해갖고서, 그것도 한 두 장으로 했나? 한 장으로 치장을 해서 가운데 스티로폴 얇은 거 하나 넣고 바깥에 빨간 벽돌 싸고 그냥 쭉 잡아 올린 게 이게 다란 말이지. 단독하고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아파트에 공사한 거를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안 된다는 거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구조에 대한 공사가 거의 60에서 70%가 차지해요. 60% 70%에 대한 구조물 공사를 해야 되고서 나머지 부분을 마감에다 할애를 해갖고서 공사를 해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조물에 대한 공사는 거의 하다시피 하진 않지.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저 마감에 들어가 버려. 공사를 벌써 시작을 했는데 아파트는 마감인 거야. 단독이나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 저거를 해야 되죠. 그 구조물을 먼저 만들어 갖고서 사사사사 공사를 해 갖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마감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좀 취약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지.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왜? 뭐 인테리어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 나는 요즘 차도 좋은 거 많이 타고 다니니까 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하고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삐까번쩍하게 타고 댕기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 이 집도 그 애착을 갖고 나는 내 집이다 해서 좋게 해갖고 많은 돈을 들여갖고서 공사를 정말 그림같이 뭐 어디야 저 이스탄불에 무슨 뭐 이것처럼 호텔처럼 좀 막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드물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견적을 여기 이제 한 최소한 3군데 정도 받아서 거기에서 가격도 적정하고 공사도 적정하고 내용도 적정하고 믿을만한 뭐 그런 업체에다가 이제 맡긴다고 하는데 업체도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돈을 남겨야 될 거 아니냐고. 돈을 남겨서 공사를 해야지만이 그 집에 가서 쌀 사갖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거고 직원들도 돈을 줄 거고 그리고 애들 학원비도 내고 뭐 그럴 거 아니냐고. 뭐 내 돈 갖다가 공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가 보니까 인테리어하고 보수 공사라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그 인터넷 사진이나 비디오로 봤을 때 그 마감에만 이렇게 그 치중을 해서 딱 이렇게 그림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널쳐 놓잖아. 그런 거를 나는 이제 공사를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마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딱 해놨을 때 사실 나도 좋아요. 마감해놓고 그렇게 저렇게 해놓으면 좋게 이렇게 잘 꾸며놓고 하면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대부분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단독에 이렇게 계시는 분은 구조물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마감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좀 아파트보다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대요. 또 그럴 수밖에 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열에 대한 부분 얘기하다가 지금 이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얘기하다가 자꾸 목이 말라. 난 삼다수만 먹거든. 어디까지 얘기했다고? 단열하다가 말았지. 그리고 또 하나, 이 단열은 단열에 대한 개념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열은 그 건물의 구조물이다. 단열은 건물의 구조랑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래 간다는 거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건물하고 구조가 같이 가는 거야. 나머지 부분들은 마감에 대한 부분들은 마음에 안 들면 뜯었다가 다시 해도 돼요. 근데 구조에 대한 부분은 한번 땅 들어가면은 10년, 20년, 30년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우리가 난방을 할 때 이런 빼빼로 난방 말고 일자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난방이 이제 빼빼로 난방이라고 하는데 왜? 일자니까 빼빼로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빼빼로 난방보다는 뭐 골뱅이 공법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골뱅이 공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왜 골뱅이 공법이 좋으냐면 빼빼로 공법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나가는 시작과 끝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쪽은 따뜻한데 나가는 입구 쪽은 굉장히 찬 형태, 골고루 분산이 돼서 따뜻하지가 않아요. 골뱅이 공법은 돌아서 나가고 이렇게 배선이 따뜻한 거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나가다가 보니까 찬 거 더운 거가 이렇게 밀집이 같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골고루 따뜻해질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단열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난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 복잡한 거야. 다 친구야 얘들은. 5가지는 다 친구야.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곰팡이가 만약에 단열을 안 하면 곰팡이가 폈다. 결로가 심한 데는 이렇게 쫙쫙쫙 난다고 진짜로. 그런 집 내가 많이 봤거든 공사하면서. 공사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기 단열을 안 하면 결로가 생겨갖고서 곰팡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단열이란 부분은 이제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크게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마감에 대해서 할애를 하려고 하고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제 좀 누락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 이해를 하고 또 좀 수긍을 해요. 나도 업자지만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결로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나도 몰라. 왜? 상황이 나와 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이 단열이라는 것은. 대신에 경험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그렇다는 거야. 단열을 샤시를 하고 난방을 바꿨는데 단열을 안 했다. 그런 집은 대부분 보면은 겨울철에 꼭 문제가 생겨요. 비싼 실크 도배지 혹은 그 에덴바이오처럼 아토피 작용해주는 천연 바이오 벽지 이런 것들 해놨는데 결로 생겨갖고 곰팡이 쫙쫙쫙쫙 펴가. 이거 아주 속 터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 뜯어야 돼? 다 뜯어갖고서 재시공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돈 2중 3중으로 들어가지. 돈 들어가는 것도 째치고 집 내부에 살림살이 다 있어. 살림살이 다 있는 거 그거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렇게 막 해가 완전히 전쟁통이야.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일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일 끝나면은 집주인은 가 누워야 돼 병원에. 내가 저기 어딜 살면서 어딜 안 가야 된다 그랬지? 경찰서하고 병원을 안 가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단열 안 해놓고 이거 그 거시기 하면은 가서 병원 가 누워야 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샤시하고 난방을 바꾸면 단열은 꼭 해주는 걸로 할애를 단열에 좀 해주세요. 단열에 좀 해줘야 돼. 단열이 그만큼 또 중요해. 단열 해놓고 안에 공기층 만들어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을 어떤 걸로 많이 하면 우리는 초창기에는 제 그 그림 보면 알겠지만 스티로폴을 많이 썼어. 스티로폴로 단열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뭘로 해주냐면은 이제 아이소핑크를 주로 많이 써요. 열반사 테이프, 로이 단열재 다 써봤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여지껏 쓰면서 가장 좋은 거는 아이소핑크가 현재 나와 있는 단열재 중에서 우리가 쓰는 것 중에서는 최고 좋더라. 좋으면서도 그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죠.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 굉장히 좋아요. 얘를 이제 견지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 하나를 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금색으로 된 게 있어. 금색으로 된 단열재가 있어요. 그 단열재를 갖다가 이제 요즘은 많이 나와서 그거를 많이 쓰는데 제가 그거를 그 취급하는 그 업종에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나도 그게 뭔지 정확히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취급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잘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그냥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비싼 거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좋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라. 성분이나 뭐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야. 한 가지는 얘기를 해주더라고. 한 가지, 그게 아이소핑크보다 그 노란색으로 된 금색으로 된 게 만들기가 더 쉽답니다. 얘가 아이소핑크보다는 만들기가 더 쉬워서 중소기업에서 많이 만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쪽에서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설명을 좀 하려고 물어봤지. 나도 떨어졌는데. 이거 합시다.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나도 그런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게 보면 아이소핑크하고 그 노란색, 금색 단열재를 갖다 이렇게 딴딴딴 이렇게 만져봐. 손 모양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냥 엉뚱한 상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만져봤단 말이야. 단단하게 만져봤더니 이 강도가 노란색이 약간 좀 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그 노란색이 약간은 강도가 좀 센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 아이소핑크하고 얘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신축에도 이 노란색이 요즘은 많이 들어가더라고. 뭐 겉에다가 뭐 부직포 같은 거 매겨갖고서 이제 붙이는 이런 형태도 많이 지금 했거든. 나는 근데 그거를 쓰지를 않아. 나는 오로지 아이소핑크만 써서요. 아이소핑크 아니면은 우레탄 보드라는 게 있어. 우레탄 스티로폼. 그런 거는 또 뭐냐면은 냉장고 만들 때 냉장고 안에다가 넣는 그런 그 단열재가 있어요. 근데 얘는 현실적으로 가정집에 쓰기에는 굉장히 좀 버거워. 왜 버겁냐면 굉장히 고가거든. 고가야. 굉장히 비싼 단열재거든. 쓸 수가 사실은 없어. 얘는 거의 불연이더라고.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어. 화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막 불을 쏴. 불을 막 쏘면 얘가 불이 막 타지. 불이 타는데 얘가 꺼져? 그럼 얘는 불이 안 꺼지는 거야. 꺼지는 거야. 그냥 그만큼 좋은데 쓰고 싶은데 너무 단가가 안 맞아. 단가가 너무 안 맞고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아이소핑크 같은 경우는 불을 쬐면은 불을 붙긴 붙어요. 불연은 아니야. 어느 정도의 난연 기능은 갖고 있는데 불연은 아니더라고. 세계에서 그 아이소핑크도 이제 우리는 벽산 거만 써. KS. 아이소핑크는 벽산 거만 쓰고 물은 삼다소만 먹어. 삼다소가 좋더라고. 제주도 있잖아. 단열
단열까지는 내가 거기까지만 이제 정리를 일단 하고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단열 제품을 갖다 직접 시공을 해보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얘기를 좀 하고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열재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또 다르고 시공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부분은 이제 그 다른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현장에 대한 부분, 현장에 대한 거는 조금씩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은 그 5개죠? 5개인데 그게 뭐야? 첫 번째 구조물, 두 번째 난방 설비, 세 번째 전기, 네 번째 단열, 다섯 번째가 방수예요. 방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 현장에 대해서 방수는 그 집 내부 구조의 방수는 그 아파트는 일단 제외하고 그 단독하고 이제 오래된 단독하고 이제 빌라 요거만 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 방수 부분이 그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눠요. 대표적인 이제 화장실 방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옥상 방수, 옥상에서 옥상 방수, 옥상에 빗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건물 외부에서 크랙이 많이 생겨서 들어오는 그 내가 그냥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그 용어로는 똘똘이라고 얘기를 해요. 똘똘이 방수를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똘똘이 방수하고 또 하나는 벽돌로 짓다가 보니까 그 매지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져요. 크랙이 모든 건물은 자리를 다 잡습니다. 청와대도 자리를 잡아요. 청와대 건물도 아무리 그 잘 지은 건물도 땅이 집안이 흔들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공구리 건물도 다 크랙이 생겨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크랙이 생겨서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그 건물이 완벽한 건물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더라고요. 어른들 말씀을 잘 듣고 그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벽크랙이 매지 사이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매지 사이로 빗물이 내려오면 안으로 진짜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하다가 보면은 그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안쪽으로 침투를 해서 흐르다가 보면 그 벽이 안쪽 벽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대수리가 없는 집은 바로 빗물을 받기 때문에 그 빗물이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심해요. 미리수가 막 100mm 이렇게 막 때리고 막 바람 불어갖고서 막 쳐버리면 비가 그냥 일자로만 딱 오면은 딱 건물 받고 땅바닥에 딱 떨어지면 되지만 비라는 게 또 그래요. 비도 성질이 있거든. 내가 얘기하는 비는 가수비가 아니고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야. 비가 하늘에서 많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나 바람이 불면은 또 이렇게도 쳐요. 이 당수 치듯이 이렇게도 친다고. 이렇게도 치면 어떻게? 이렇게 땅 치면 딱 쳐갖고 이렇게 쭉 내려와. 쭉 내려오면 어떻게?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그 틈 사이 뭐 이런 데로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 틈 사이로 들어가면은 안쪽에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신문지 어디 있어? 아이씨. 신문지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또 젖어. 얘는 이제 아까는 단열 때문에 젖은 건데 이번에 젖는 거는 뭐 때문에 젖어? 바깥에서 비가 와갖고 이렇게 쳐갖고서 들어와서 젖는 거야. 그럼 똑같이 어떻게 돼? 썩는다고 썩어도 곰팡이 나고 그러면 이 도배지 또 뜯고 또 그 도배 새로 해야 되고 짐 옮겨야 되고 끝나면 또 병원 가서 누워야 되는 거야. 또 병원 가. 이 단열 때문에 방수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경찰서 병원. 이것 때문에 또 물 새는 것 때문에 또 병원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다 방수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5가지를 항상 먼저 해결을 하고 오래된 단독주택 빌라를 공사를 꼭 하도록 합시다. 이 마감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요. 여자들 보면 명품백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맛이 있어 갖고서 그 마감에 대한 부분만 너무 할애를 하려고 하고 이미지에 대한 부분만 그 보여지는 부분만 너무 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집이라는 거는 구조물이라는 거는 가족들이 살고 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살고 내 부모가 살고 내 사랑하는 마누라가 살고 남편이 사는 공간이잖아. 일단은 보여지는 면이 그 깨끗하고 좋은 것도 좋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유일하게 팬티만 입고 돌아다닐 수 있고 옷을 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공간이에요.
우리가 뭐 저기 저 불륜 아베크들이 모텔 가갖고서 이렇게 뭐 벗고 댕기는 뭐 그런 거 아니고 집 얘기하는 거야. 집 엉뚱한 상상하지 마. 우리 그러면 또 섭해. 그런 집이 제일 먼저 뭐냐면 따뜻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어떻다? 시원한 거지. 시원한 거. 시원하게.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거. 이게 먼저 선우선이 되고 난 다음에 마감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너무 마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부 구조물을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